자, 그러면 42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저당의 유동화 제도입니다. 저당의 유동화 제도. 잠깐 진도 측정 한번 해볼게요. 우리 고정금리, 변동금리 비교 한번 해봤었고, 초기 금리가 누가 높은지, 그 고정금리에서 시장금리가 올랐을 때, 내렸을 때 유지하는 게 좋은지, 조기 상환하는 게 좋은지를 비교해봤고요. 변동금리는 변동금리 구조를 잘 봐야 됩니다. 기준금리 플러스 가산금리인데, 이 중에서 무엇이 변동해서 금리가 변동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정금리로 돈을 갚는 방법 중에서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최정식 상환이 있는데, 이 원금하고 이자하고 전체 원리금의 변화를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몇 분의 몇이 지났을 때 몇 분의 몇이 상환되는 방식인지를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하는 일 중에서 특히 주택연금에 대한 내용은 아주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금융론에서 남은 게 저당의 유동화 MBS하고 부동산 금융의 통원 방법하고 남았는데, 저당의 유동화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셔야 됩니다. MBS 제도에 살펴보셔야 되는데, 그 중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간단하게 영어 공부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영어 공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영어 공부 좀 하고 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발 잘 보세요. A, M, B, S, 또 B. 요거 한번 지금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A가 떴다. A는 에셋이란 놈이에요. 에셋이 뭐죠? 자산이란 뜻이에요. 자산. 그 미래 에셋 할 때 그 에셋이에요. 네, 에셋.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본이라는 것은 캐피탈이라고 합니다. 자본은 캐피탈이고 자산은 에셋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M은 모기지입니다. 모기지는 아까 했죠? 모기지는 저당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살짝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우리 부동산 금융은 토지금융과 주택금융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배우시는 금융은 토지금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택금융만 배우세요. 우리는 토지금융은 한 개도 안 배우십니다. 다 주택금융. 그래서 우리가 배우시는 저당권도 토지를 담보로 저당권 설정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저당권이라고 하면 무조건 주택저당입니다. 토지 저당권 아니에요. 예, 주택저당. B는 백. 저 백이 뭐냐면 담보란 뜻이에요. 백, 담보란 뜻이고, 혹시 백 옆에다가 ED를 붙이면 팩트, 담보한 이런 뜻인데, 뭐 그까지는 알 필요 없고 백이 담보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실게요. S는 시큐리티입니다. 원래 이게 시큐리티가 뭐냐면 보안 또는 안전, 이런 게 시큐리티입니다. 근데 시큐리티를 복수로 바꿔버릴게요. 복수 알죠? 복수 몰라요? 복수. 이거 복수로 바꿔버리면 이거 복수 바꿀 때 유의할 점은요, Y를, 중요한데 이거 I로 바꾸고 ES 이렇게 해야 됩니다. Y를 I로 바꾸고 ES. 그러면 이거는 이제 securities라는 뜻이 되죠. securities하는 순간 뭐 보안들, 안전들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전혀 다른 뜻, 증권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부터 왔다 갔다 하시면서 간판 같은 거 잘 보세요. 간판 같은 거 보시면 요 앞에 증권에서 많으니까, 그 대우증권 같으면 이제 영어로 대우 시큐리티즈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시큐리티즈는 증권이라는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B는 본드인데, 본드는 채권이라는 뜻이에요. 본드는 채권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부터는 이 영어 단어를 다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제가 영어 단어를 다 쓰지 않고, 제가 만약에 ABS라고 한다. ABS 들었어요? ABS 뭐예요? 자산담보증권. 자산담보증권은 ABS라 그래요. 자산담보증권, 자산유동화증권, 그러게 돼요. 혹시 제가 MBS라고 얘기를 한다면, MBS는 뭐예요? 주택저당담보증권. 주택저당담보증권을 MBS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부터는 제가 ABS 그러면 자산담보증권인 갑다, MBS 그러면 주택저당담보증권인 갑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참고로 주택저당권을 담보로 증권만 발행하는 게 아니에요. 주택저당권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기도 해요. 그럼 걔는 뭐다? MBB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따로 암기할 필요가 없는 게, 영어 단어 몇 가지만 기억을 해놓으시면 그냥 직역해서 붙이면 돼요. MBS 뭐라고요? 주택저당담보증권. MBB 뭐라고요? 주택저당담보채권. ABS 뭐라고요? 자산담보증권. 참고로 현금할 수 있는 모든 자산이 담보가 되면 ABS고요. 그중에서 주택저당권이 담보가 되면 MBS인데, ABS가 MBS보다는 훨씬 더 넓은 의미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ABS는 자산이 담보가 되는 거고, 그 자산 중에서 주택 저당권이 담보가 된 게 MBS니까 ABS가 MBS보다는 훨씬 더 광의입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자, 그럼 칠판 한번 보시고 지금부터 저당 유동화 출발 한번 해볼게요. 저당 유동화. 이게 참 중요한데 일단 저당 유동화 하기 전에 저당부터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당은 이겁니다.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수요자라 그래요. 수요자. 자금을 제공하는 애들을 금융기관이라고 하고, 우리가 이걸 아까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얘는 차입자, 얘는 대출자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돈 빌린 놈은 차입자예요. 빌려주는 놈은 대출자고. 금융에서는 그래요. 그럼 이때 금융기관에게 수요자가 돈 좀 빌려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자금의 제공을 원하고 있죠. 여기서 요 개념을 모르시면요, 지금부터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들으세요. 자금이 가는 반대 방향으로 몇 가지가 가냐면 두 가지가 가요. 하나는 저당권. 뭐 간다고요? 저당권. 또 하나는 원리금이 가요. 뭐라고요? 원리금. 그러니까 항상 머릿속에 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금의 반대급부라 그러죠. 자금의 반대급부는 두 가지가 간다. 하나는 저당권, 하나는 원리금. 자, 근데 저당권을 왜 받는지, 원리금을 왜 받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저당권을 왜 받냐면요. 저당권은 왜 받아야 할까요? 담보입니다, 담보. 저당권은 담보예요. 담보 뭔지 알죠? 혹시 이런 거였죠. 얘가 돈을 빌려 갔어요. 빌려가서 돈을 못 갚겠다라고 해버린 거예요. 못 갚겠다. 배째? 그래버립니다. 담보가 없으면 얘는 상당히 곤란하지만 담보가 있으면 전혀 곤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경매를 실행해요. 경매 실행해가지고 그 경매 가액으로부터 자기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여기서는 바로 저당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매 가액이 낙찰이 되면요, 경매 가액으로부터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들이 쭉 있을 거 아닙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쭉 되면 저당권, 내가 만약에 1순위 근저당권자라면 나부터 먼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담보 기능을 하는 게 바로 저당권입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주는 궁극적인 목적은 저당권을 받기 위함이 아니에요. 저당권을 받기 위함이 아니고, 이거는 혹시 돈을 못 갚았을 때 대비해서 받아놓는 담보고, 돈을 빌려주는 궁극적인 목적은 수익입니다. 뭐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얘기 잘 따라하셔야 됩니다. 원금을 네 글자로 자본 회수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회수. 이자는 자본 수익이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자본 수익. 이게 바뀌는 원금 이자를 다 받지만 원금은 수익이 아니에요. 원금은 빌려준 돈을 그대로 회수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맞아요? 바뀌는 원금하고 이자를 다 받지만 이 중에서 궁극적인 목적은 이자 수익을 목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차입자한테 대출을 해주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는 이자 수익이다. 근데 그 이자 수익은 당연히 먹어야 되는 거겠지만 혹시 돈을 못 갚았을 때를 대비해서 뭘 받는다? 저당권을 받는다. 저당권은 뭐다? 담보다. 이때 수요자와 금융기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저당시장을 우리는 1차 저당시장이라고 합니다. 이루어지는 시장을 1차 저당시장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1차 저당시장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이루어집니까? 라고 물으면 수요자와 금융기관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라고 하시면 되고, 됐어요? 1차 저당시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물으면 뭐를 빌려주고 자금을 빌려주고 그 반대급부로 두 가지를 넘겨받는다. 하나는 저당권, 또 하나는 원리금. 저당권 내봤습니까? 담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원리금 왜 받습니까? 수익. 무슨 수익이요? 이자 수익. 이게 진짜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 구조까지를 완벽하게 정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금의 반대급부로 두 가지가 온다. 하나는 저당권, 하나는 원리금. 저당권 왜 받습니까? 담보. 원리금 왜 받습니까? 수익. 무슨 수익이요? 이자 수익이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1차 저당시장만 존재할 때는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지금부터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잘 보세요. 금융기관이 예컨대 1,000억 있다고 가정합시다.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1,000억 있다. 한 사람한테 1억씩 빌려준다고 또 가정을 합시다. 한 사람한테 1억. 자, 그러면 1,000명한테 돈을 빌려줄 수가 있죠. 또 빌려주고, 우리 아까 보금자리론 살펴봤던 거 기억납니까? 보금자리론은 만기가 최단위 몇 년? 10, 최장 30년. 자, 그러면 1,000억 빌려준 거 그거 원금 회수 다 하려면 최소 10년에서 30년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1,000억이라는 돈이 꼼짝없이 요 1,000명한테, 1,000명의 수요자에게 꼼짝없이 고정화돼 버리는 겁니다. 맞아요? 돈은요, 돌아야 되거든요. 돈은 계속 돌아야 되는데 단지 이 1,000억이라는 돈이 1,000명한테 고정화되어 버리는 현상. 마치 피가 온몸으로 퍼져 돌지 못하고 한 곳에 고정화되면 우리 동맥경화 그러듯이, 그죠? 이런 식으로 고정화되어 버리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죠.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더 큰 문제는 2,000억을 어떻게 모았냐면 예금한 사람들이 1,000억을 갖다가 은행에 예금을 했으니까. 맞아요? 그 돈을 운용하려고 대출해 줬을 겁니다. 근데 예금 투자자가 하루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00명이 한꺼번에 와서 내 예금 깨겠다. 이자 필요 없다.
깨겠다. 돈 내놔라.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어떡하나? 이걸 어떻게? 내가 돈 다 빌려줘 버렸는데 조금만 기다리면 내 예금 줄 수 있는데 얼마 기다려야 되는데 한 10에서 30년만 기다려 주시면 내 그 돈 다 받아 줄 수 있는데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한번 활용해 보자는 거죠. 그러다 우리는 저당에 이까지는 저당이고 저당에 유동화라고 합니다. 그럼 대답하시죠. 유동화는 1차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차는 그냥 저당이에요. 유동화되는 건 2차인데 그럼 유동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투자자가 있습니다. 투자자. 자 그러면 금융기관이 투자자들한테 뭘 제공하냐면 이 저당권 보이십니까 이거? 이걸 판매하는 거예요. 투자자들한테. 판매하는 겁니다. 팔아먹고 나면 뭐가 들어와요? 자금이 들어옵니다. 가시는 거예요? 네. 다음 주 또 만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자금을 팔아먹고 저당권을 넘겨오는 거죠. 이때 금융기관과 투자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저당시장을 우리는 2차 저당시장이라고 합니다. 2차 저당시장. 2차 저당시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뭘 받아와요? 저당권 받아오죠? 받아와서 자금을 제공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자금으로 뭐 해줍니까? 대출. 대출 또 뭐? 저당권 또 받아와요. 저당권 판매합니다. 판매하면 또 뭐? 자금, 뭐? 대출, 또 저당권, 또 판매. 아, 단어가 좀 익숙치 않네. 판매. 그럼 뭐? 자금, 뭐? 대출, 뭐? 저당권, 뭐? 판매. 이렇게 되는 게 저당 유동화입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한 20바퀴만 돌아봐요. 20바퀴만 돌면 한 18바퀴째부터는 이해가 되시기 시작할 거예요. 돌아봐요, 집에 가서. 집에 가서 돌아보아요. 알겠죠? 그럼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면 사실 1000억으로 얼마 대출이 가능하냐면 1000명한테 대출해 줄 수 있었던 게 10,000명, 수십, 수백만. 이론적으로는요, 무한대 대출이 가능합니다. 무한대 대출이. 그러니까 은행에서 1000원 가지고 있어도 돼요. 왜냐하면 저당권을 또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 받아오잖아요. 팔아버리면 돼요. 그럼 또 자금이 또 조달된다고. 그 자금으로 또 대출해 주는 겁니다. 그럼 또 새로운 저당권이 들어온다고. 그 저당권을 또 판매를 합니다. 그럼 또 자금이 들어오고 또 대출해 줄 수 있다는 거지. 이게 2차 저당시장입니다. 대답하시죠. 저당 유동화는 몇 차에서 이루어진다? 몇 차에서? 2차에서 이루어집니다. 둘 다 대답하면 안 되고 둘 중에 한 개. 그러니까 1차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저당. 그 저당권이 처음 만들어지는 시장이 1차. 유동화는 몇 차에서? 2차에서 이루어집니다. 1차는 유동화되는 시장이 아니라니까. 이 저당권이 유동화되는 시장은 몇 차에서? 2차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거 제가 수업했던 걸 테이프를 뒤로 감아보면 제가 처음에 유동화라고 안 썼지. 1차 저당 시험만 존재할 때는 저당. 맞아요? 2차로 와야지 저당권이 뭐 되는 거다? 유동화. 이걸 유동화라고 하는 거지. 그럼 질문. 저당이 유동화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시장은 몇 차다? 2차다. 1차는 유동화되는 시장이 아니다. 2차가 유동화된다. 알겠어요? 이거 기억하시고. 두 번째. 간혹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참, 이런 질문을 해서는 안 되는데 하시는 분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질문을 들어보면 또 이 얘기 때문에 질문하러 안 올 수도 있는데 질문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어떤 공부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준을. 특정 질문을 했을 때 어떤 질문들은 상당히 이렇게 깊이 있는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질문을 받고 나서 어떨 때는 내가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와, 벌써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시나?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질문을 받고 나서 이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내가 이걸 갖다가 무안할까봐. 그 질문하신 분이 무안할까봐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일단 질문을 하러 오시는 분들은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이에요. 그 질문조차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질문조차. 그러니까 뭐 공부를 하다 보면 아는 게 있고 모르는 게 있잖아. 모르는 걸 질문하러 온다고. 근데 공부를 안 하면 다 모르잖아. 질문조차 못한다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질문하러 오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이고 질문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또 두 부류로 나눠진다는 거지. 깊이 있는 질문과 이상한 질문. 이상한 질문 유형에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드릴게요. 어떤 질문 하시는 분이 계시냐면 선생님 그러면 설명 잘 들었는데 유동화 설명 잘 들었는데 투자자들이 저당권을 산다면서요. 예, 사죠. 왜 사는데요? 이런 이상한 질문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건 진짜 이상한 질문이에요. 왜 이상한 질문이냐면 제가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자금의 반대 방향으로는 저당권만 가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 그렇잖아요. 저당권이 가는 방향으로 같이 하나 더 가는 게 있었잖아. 뭐 원리금 중에 뭐가 수익?
이자 수익. 그럼 얘네들도 저당권을 사는 대가로 뭘 먹는다? 이자 수익을 먹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수업을 처음부터 잘못 이해하신 거지. 자금만 제공하고 그 대가로 저당권만 받는 게 아니었잖아. 저당권이 가는 방향으로 뭐도 받고 원리금도 받고 원리금 중에서 무슨 수익? 이자 수익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럼 투자자들이 저당권을 사는 이유는 뭐를 얻기 위해서다? 이자 수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1차 시장에서도 금리라는 게 있을 거예요. 금리. 2차 시장에서도 금리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금리라고 얘기를 하니까 또 이 금리가 누가 누구한테 부담하는 건지 누가 먹는 건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소개해 드릴게. 자, 1차 금리는 누가 누구한테 내는 금리. 수요자가 금융기관에 내는 금리. 누구 입장에서는 수익.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그만큼 수익. 맞아요? 두 번째. 2차 시장의 금리라는 건 누가 누구한테 부담하는 금리. 금융기관이 투자자한테 부담하는 금리. 맞아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수익. 이자 수익. 맞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1차 금리와 2차 금리 중 누가 높아야 할까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보죠. 생각 한번 해봅시다. 숫자를 넣어볼게요. 제가 숫자를. 1차 시장의 금리가 7%예요. 7%. 7%. 2차 금리가 예를 드는 겁니다. 8%. 8%. 자, 그럼 지금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살펴보아요. 살펴보아요? 예. 1,000억 빌려줬어요. 빌려주고 7% 먹어요. 그럼 1년에 얼마 먹는 거야? 70억. 근데 계산 내가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계산하지 마세요. 계산하지 마세요. 계산하면 쪽팔릴 것 같아요. 내가 다 계산할게. 1,000억 빌려주고 7%니까 70억 먹어요. 맞아요? 70억을 먹고 유동 한번 해보겠다고 했더니 얼마 줘야 돼? 80억 줘야 돼. 그럼 유동 한번 할 때마다 얼마씩 손해봐? 10억씩 손해봐. 유동화 시켜, 안 시켜? 절대로 안 시키지. 유동화는 시키고 말고 얘 마음인데. 시키고 말고는 얘 마음인데 1차 금리가 7%고 2차 금리가 8%면 유동 한번 할 때마다 10%씩 손해보는데 1%씩 손해보는데 10억씩 손해보는데 이 짓을 하겠냐고. 그런데 7에 6이야. 그럼 누가 금리가 높아요? 1차 금리가 높지? 맞아요? 자, 그럼 얼마 받아서? 70억 받아서 60억만 주면 되니까 유동화 한 번에 얼마씩? 10억씩 이익을 보는 겁니다. 그럼 유동화 되겠다, 안 되겠다? 되겠다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이때 이제 질문도 하시는 분 계십니다. 이 정도 질문은 약간 이제 공부를 좀 하신 분들, 고민의 흔적이 엿보이는 질문입니다. 아니, 선생님, 유동화를 안 시키면 내가 70억 먹는 거잖아. 예, 맞아요. 안 시키면 70억 먹어요. 근데 시키면 10억 먹는 거잖아. 왜? 맞아요. 그럼 안 시키는 게 낫지 않느냐? 안 시키면 70억이고, 시키면 10억인데. 요 정도 질문은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유동화를 시키는 게 맞아요. 왜냐면 안 시키면 얼마 먹어요? 70억. 70억보다 더 많은 수익 얻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냥 계속 만개 때까지 1년에 70억씩만 먹는 거야. 맞죠? 근데 유동화를 시켜버리면 한 번 유동화 시킬 때마다 10억씩 먹는 거야. 한 번에. 10바퀴 돌려버리면 100억. 좀 어렵죠? 자, 잘 들어봐요. 한 바퀴 돌 때 얼마라고? 10억. 그럼 10번 유동화 시키면 100억. 100번 유동화 시키면 1000억. 1000번 유동화 시키면 1조입니다. 만억은 없어요. 돈이 커지니까 잘 모르네. 만억은 없고 1000억 다음에 1조입니다. 이분들 데리고 내가 수업을 합니다. 네. 만억 하는 사람들 데리고 수업을 한다니까. 1000번 시켜버리면 1조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봐요. 단위가 엄청 커지잖아요. 유동을 안 시키면 끝끝내 70억밖에 못 먹던 건데 유동을 시켜버리는 순간 100억이고 1000억이고 유동화 횟수에 따라서 그만큼 배에서 돈을 먹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유동화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암기하지 말고요. 얘들이 남아 유동화 시킬 거다. 맞아요? 안 남으면 절대로 유동을 안 시킬 거다. 남는다는 조건은 몇 차 금리가? 1차 시장의 금리가 2차 시장의 금리보다는 커야 한다. 크면 한 번에 10억이니까 10번, 100번 하면 처음에 유동화 안 시켰을 때 수익보다 훨씬 더 많이 먹을 수 있기에 유동화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럼 금융기관이 일일이 투자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저당권을 판매하느냐?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기 여의도에 그 금융기관 많잖아요. 금융기관 많은데 그 횡단보도에 쭉 서 있다가 은행에서 지점장 막 하여튼 직원들 전부 다 모여가지고 횡단보도 앞에 쭉 월요일 아침에 띠 두르고 서 있다가 띠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저당권 판매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고 길 건너와. 그러면 저당권 안 사실래요? 이렇게 얘기해보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안 살 건데? 안 사면 말고. 그럼 또 다른 사람한테 저당권 판매하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얘네들도요. 저당권 사고 싶어. 그러면 저기 번호표 뽑아서 기다리고 있다가 띵동 한번 가가지고 저당권 안 파세요? 네, 살 건데? 이렇게 얘기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부동산 살 때 판매자 찾아다닙니까? 아니지. 부동산 판매자들이 구매자 찾아다닙니까? 아니지. 어디 가요? 중개업소 가잖아요. 중개업소 가잖아요. 유동화도 유동화를 중개하는 업소가 있어요.
그걸 갖다 우리는 유동화 중개기간이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유동화 중개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있어요. 우리나라 유동화 중개기간은 어떤 회사일까요?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여러분들, 아까 제가 지금으로부터 1시간 전에 제가 여러분들 뭐라고 했냐면, 물론 1시간 내는 기간은 까먹기에 충분한 기간이지만 1시간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한국주택금융공사라는 회사가 있다. 서울역 3번 출구에 가면 있다. 그 회사가 하는 일이 한 4가지 정도 일을 한다.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첫 번째로 하는 일은 유동화를 중개하는 기관이다. 했어, 안 했어요? 했어요. 그래서 1시간 지나고 지금 얘가 물어봤어요.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물어보냐면, 우리나라 유동화 중개는 있을까 없을까 물어보니까 여러분들 뭐라고 했냐면, 있겠지 뭐. 그랬다니까. 있겠지 뭐. 어떤 회사인데 그러니까, 근데 말할 수 없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있겠지 뭐. 어떤 회사인데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수업이 그렇다고요, 제가. 괜찮아요. 저는 직업이니까요, 이게. 예. 괜찮아요. 예. 뭐 이럴 때 보통 다른 쌤들은 화내고 그런데, 수험생들은 화내고 그러면 이 바닥 오래 못 갑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방긋방긋 웃으면서 수업을 해야 돼. 이게 여러분들 강의도요, 1차 산업이나 2차 산업이 아니라고 3차 산업이에요. 3차 산업은 뭐예요? 서비스업이. 서비스업의 생명은 친절입니다. 알겠죠? 예. 그러니까 혹시 모른다. 그러면 그래도 방긋방긋 웃으면서 수업을 해야 됩니다. 속은 썩은 문드러지더라도 방긋방긋 웃으면서 수업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바닥 오래 버팁니다. 여러분들 잠깐 까먹었나요? 까먹으셨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자, 우리나라 한국주택금융공사 회사가 있다 그랬죠? 어디에? 서울역에. 몇 번 출구에? 쓸데없는 건 잘 기억하네. 3번 출구에 가면. 출구는 몰라도 되는데. 그 3번 출구에 가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회사가 있다고. 그 회사에서 하는 일이, 아까 보금자리론 한다 그랬죠? 주택연금 한다 그랬죠? 각종 보증 업무 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유동화를 중개하는 기관이라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는 걱정 없네요. 금융기관이 수요자한테 뭐 받아와서? 저당권 받아와서. 맞아요? 누구한테 넘기는 거예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넘기는 거예요. 그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최소한 이건 해야 됩니다. 아까 최단 만기가 10이고 최장이 30년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얘가 만기별로 산다고. 나는 10년짜리 살래. 15년짜리 살래. 그런다고. 그러니까 만기 10년짜리는 10년짜리끼리 모아야 돼요. 15년짜리는 15년짜리끼리 모으고, 20년짜리는 20년짜리끼리 모으고, 30년은 30년짜리끼리 모아야 됩니다. 저당권을 모은다는 걸 우리말로 저당권을 집합시킨다 그래요. 만기가 비슷한 끼리 집합시킨다? 맞아요? 영어로는 이걸 저당 풀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저당 풀 또는 저당 패키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당권을 만기가 비슷한 끼리 모은다. 맞아요? 그걸 모아서 그걸 담보로, 그걸 뭐로? 담보로 증권을 발행해요. 증권을. 그러니까 주택 저당권을 뭐해서? 모아서 그걸 담보로 뭘 발행한다고? 증권. 그럼 그 증권의 이름은 뭐를 담보로? 주택 저당권을 뭐로? 담보로 해서 발행된 증권. 그럼 그 증권의 이름이 뭐겠어? MBS예요. MBS. 그러니까 결국 투자자들이 사게 되는 것은요, 하나하나의 개별 저당권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한국주택금융공사도 저당권을 뭐해서? 모아서. 영어로는 저당 풀, 저당 집합을 담보로 해서 발행된 증권 MBS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MBS는 원래 뭐였는데? 저당권이었는데 그걸 모아서 만기가 비싼 것끼리 모아서 그걸 담보로 발행된 증권 MBS를 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0억짜리 저당권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담보로 증권 하나 발행한다고. 그럼 얘는 1,000억 지불하면서 그 증권을 획득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저당권 1,000개 주세요 하고 1,000개를 사는 게 아니고 그 1,000억을 모아서 담보로 발행된 증권 MBS를 사게 된다는 거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MBS를 사는 대가로 얘는 뭘 제공하면? 자금을 제공하면. 맞아요? 그 자금은 유동화 중개기간을 거쳐서 금융기관에게 전달이 되고 그 금융기관은 그 자금을 받아 또 대출해 주는 거지.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저당의 유동화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게 저당의 유동화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얘가 MBS를 발행한다 그래요. 얘가 MBS를 뭐 한다? 발행한다. 얘를 MBS를 발행하는 기관이라고 해서 발행기관이라 그래요. 무슨 기관? 얘는 MBS를 사는 애들이에요. 얘를 투자자라고 하고요. 얘는 뭐? 발행기관? 얘는 투자자. 요거는 기억합시다, 여러분들. 앞으로 발행기관 그러면 뭐를 발행하는 기관이에요? MBS를 발행하는 기관이에요. 이것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대답을 한다고. 발행기관 하는데 뭘 발행했어요? 그러면 근데 모르지. 난 발행 했겠지. 진짜 그런다니까? 그리고 현명을 들어간다니까, 1년을 공부하고. 발행기관 하는데 제가 뭘 발행했는지도 모르고 발행기관 한다니까?
심지어 어떤 분들은 투자자 하고 어디에 투자했는데 그러면 어딘가 투자했겠지 그런다니까. 어디 투자했어요? MBS라는 상품에 투자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 시간부터 제가 MBS 공부하면서 발행기간 그러면 뭘 발행했고 MBS 발행했고 MBS 공부하면서 투자자 그러면 어디에 투자했다? MBS 투자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요 발행기관과 투자자 사이에서 MBS를 사고 얘는 팔고 하는 거예요.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이때 MBS의 종류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MBS의 종류가. 그러니까 얘가 MBS 어떤 형식으로 MBS를 발행할 건지를 갖다가 머리를 굴린다고. 그래서 첫 번째는 지분형 MBS가 있어요. 무슨요? 두 번째는 채권형 MBS가 있어요. 무슨요? 채권형. 세 번째는 혼합형 MBS가 있어요. 혼합형. 이게 오늘 수업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혹시 오늘 수업을 들으시면서 이걸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집에 가신다. 그러면 성공한 거야. 주택연금은 이해 못하는 사람 없어. 아까 주택연금 얘기했잖아. 다 이해해, 그거는. 이해한 사람, 정상. 이해 못한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아까 고정금리, 변동금리,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최저임식 있잖아. 이런 거 이해 못하는 사람 없어. 못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MBS 이거는 이해 못하는 사람과 이해한 사람이 제가 봤을 때 한 절반 정도, 반반 정도 됩니다. 혹시 이거 이해 못하고 집에 돌아가실 예정이실 분들은 집에 가서 복습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오늘 집에 가서 복습해야 될 건 이거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복습하지 마세요. 물론 나머지 복습할까 봐 겁이 나지는 않습니다. 어련히 알아서 복습 안 하시려고 걱정이 되지는 않은데 요거 이해 못하고 복습 안 할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요. MBS는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지분형 MBS는 MPTS라는 게 있어요. 뭐라고요? TS. 채권형은 MBB라고 있어요. 혼합형은 MPTB와 CMO가 있어요. 시험에는 뭐가 나오냐면 저당권 누가 가져가느냐, 원리금 누가 가져가느냐, 위험부담 누가 하느냐, 요거 세 개만 시험에 나옵니다. 물론 추가적으로 뭐 초과담보라든지 콜방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할 건데 그거는 좀 이따 합시다. 그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서 좀 이따 하고요. 우리는 일단 저당권, 원리금, 위험부담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눠봐야 됩니다. 그 나누기 전에 저거 다시 한번 읽어주실래요? 여러분들 내가 이거 오늘 100% 이야기 만들어 드릴게요. 한 명도 빠짐없이. 대신에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읽자고 같이 읽어야 됩니다. 후회하실 거예요. 안 읽으시면. 요거 읽어봐요. 지분이라고 돼 있죠? 요거는? 채권이라고 돼 있죠? 요거는? 혼합이라고 돼 있죠? 혼합은 무엇의 혼합일까? 지분, 채권 혼합이에요. 알겠어요? 그럼 혼합은 됐고, 지분이 뭔지 채권이 뭔지를 우리가 완벽하게 알아야 됩니다. 지분을 모르고 채권을 모르고 MPTS, MBB 공부한다는 건 100전 100패입니다. 무조건 틀리게 돼 있어요. 암기한 대로 안 나오면. 근데 지분과 채권을 이해하시면요. 암기할 필요가 없으세요. 알겠어요? 그럼 지금부터 저랑 지분과 채권에 대해서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눠보도록 해요. 우리. 알겠어요? 예. 그럼 지금부터 지분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해 못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자, A라는 회사가 지분으로 자금을 조달합니다. B라는 회사는 채권으로 자금을 조달하고요. 둘 다 1,000억의 자금이 필요로 해요. 1,000억의 자금이 필요로 합니다. 어떤 식으로 조달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A라는 회사가 1,000억으로 자금을 조달하는데 1,000억씩 이렇게 있어요. 자산이. 그럼 어떻게 하냐면 투자자들한테 자금이 지금 1,000억이 필요한 거잖아. 맞아요? 그럼 1,000억씩 지분을 잘라. 조각조각 내서. 얘들 사기 좋게 지분으로 조각조각 내서 판매하는 거야, 얘들한테. 판매하고 얘들한테 뭘 제공받냐면 자금을 제공받는 거야. 그럼 얘는 이 회사에 자금을 대고 뭐를 취득하는 거지? 지분을 취득하는 거지. 주식회사라면. 주식을 취득하는 거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주식회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 주식회사면 주식을 취득하면 되는 거고, 주식회사 아니면 이 회사의 지분을 갖다가 자기가 일부 취득하는 거지. 자기 투자 금액만큼. 출자 지분만큼. 맞아요? 그럼 얘는 무슨 투자가 되는 거예요? 지분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분 투자가 되는 순간 얘는 얘랑 운명을 같이 합니다. 운명을 같이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가 이 자금 받아서 회사 운영을 잘했어요. 회사 운영 잘하면 회사의 자산 가치가 커지겠지. 그러면 내가 원래 10만 원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지분이 2배 되고 그럼 20만 원, 10배 되고 그럼 100만 원 그렇게 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럼 수익이 2배 나고 10배 나고 막 수익률 100% 200% 될 수도 있네. 있네. 그럼 수익이 높아나자. 높지. 맞아요? 근데 내가 지금 자금 투자했잖아.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어. 휴지 조각? 가능해요. 위험도 커요. 그럼 지분에 투자하는 사람들은요. 투자 상황이 어떻냐면요. 인생 뭐 있어? 한 방인데? 이런 애들이 주로 지분에 투자해요. 알겠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잘 되면 가만히 있을 놈들이 아니야, 얘네들이. 가만히 잘 됐잖아. 얘 때문에 잘 된 거잖아. 어쨌든 이 투자자들 때문에. 그러면 실적을 배당해줘요. 뭐 해준다고? 실적을
배당해 준다고. 맞아요? 실적 배당이라는 말 뭔지 알죠? 실적이 많이 나면 어떻게 배당하고? 많이 배당하고, 적게 나면? 적게 배당하고, 안 나면? 배당이 없는 애도 있어요. 없는 애도 있고, 손실이 나면? 손실도 감소해야 되는 거야. 여기 지분 투자입니다. 자, 그럼 대답하세요. 1,000억치를 잘라서 판매했어. 그럼 자금 얼마 조달되겠어? 1,000억이 조달되겠지. 아니, 1,000억치를 잘라서 판매하면 자금 얼마치 조달된다? 1,000억. 우리 이걸 뭐라 부르냐면 초과 담보가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뭐가 필요 없다고요? 초과 담보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지분은 초과 담보 필요 없어요. 이게 지분입니다. 이해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권을 보도록 하죠. 채권. 얘가 자금을 조달하고 싶은데 채권으로 조달하고 싶어요. 그럼 채권을 발행하면 돼요. 뭘 발행한다고요? 채권을 발행하면 돼요. 대신 채권을 발행할 때는요, 판매하면 안 돼요. 판매하면 안 되고 보여줘야 돼요. 내가 이런 회사다. 나 나한테 돈 갚을 수 있는 놈이야. 걱정하지 마. 하고 투자자한테 돈을 빌리는 거예요. 판매하는 게 아니고, 회사 권한을 판매하는 게 아니고. 그럼 얘는 뭐를 제공하는 대신, 자금을 제공하는 대신에 이 회사에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채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얘를 채권 투자자 또는 뭐 이게 부동산 저당권이라면 저당 투자자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채권에는 뭐가 써져 있냐면 확정이자가 써져 있어요. 통상. 뭐 써져 있다고요? 확정이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확정이자를 주는데 돈 빌리고 그러면 이자 주면 되는 거야? 되는데 얘가 이 돈 받아서 회사 운영을 잘했어. 수익이 많이 났어. 이자는 많이 주겠어? 적게 주겠어? 안 그래요. 약속된 이자만 줘요. 맞아요? 근데 이 돈 받아서 손실이 날 수도 있잖아. 그럼 이자 줘, 안 줘? 그래도 줘요. 확정된 이자는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저당 투자자들은요, 안전빵이에요? 안 안전빵이에요? 안전빵이지. 그럼 위험이 커, 작아? 작지. 맞아요? 근데 채권에 투자해서 수익이 2배 되고 3배 되고 할 수 있죠? 절대로 없어요. 얘는 뭐 생각 좀 하고 대답하세요, 진짜. 여러분들, 채권은요, 현존하는 채권의 최고 수익이 10% 밑입니다. 10% 밑에. 그러니까 채권에 투자해서 2배 되고 3배 되고 하는 경우 절대로 없어요. 알겠어요? 그럼 지분 투자에 비해서 수익이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예성향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성향은 원금 손실이 나는 걸 수용을 하는 놈이에요, 못하는 놈이에요? 못하는 놈이에요. 원금 손실이 난다 그러면 깜짝 놀라는 놈이에요. 그러면 돈을 빌려줄 때 1,000억을 다 빌려주겠어, 안 빌려주겠어? 안 빌려줘. 1,000억 다 빌려줬다가 다 회수 못할 수도 있잖아. 그럼 예를 드는 겁니다. 돈을 700억 빌려줘 보는 거예요. 얼마요? 대신에 빌려주는 돈은 얼마지만 700억이지만 너 나한테 담보는 얼마짜리 내놔라? 1,000억짜리 내놓으라고 합니다. 자, 원래 700억에 딱 맞는 담보는 얼마야? 700억이지. 맞아요? 근데 그보다 더 많은 담보를 잡아놓는다고. 우리 이것을 초과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럼 초과담보 얼마 잡아놔? 300억을 더 잡아놓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빌려주는 돈 얼마인데? 700억인데 그 이상의 담보를 요구한다는 거지. 아니, 선생님, 그러면 돈을 빌려주는 놈들은 무조건 초과담보를 잡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놈들은요, 무조건 초과담보를 잡아요. 그럼 돈을 빌려주기로 제일 유명한 놈이 누구예요? 은행이지. 자, 그럼 절 보고 은행에서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죠. 은행에서 돈 1억 빌려줍니다. 담보 1억짜리 받아요? 그런 경우 절대로 없다고. 빌려주는 돈 얼마지만 1억이지만 너 나한테 담보를 2억짜리 내놓으라 한다니까? 왜 그래요? 지가 빌려준 돈을 다 회수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만약에 1,000억이 담보인데 700억이 담보인데 700억을 빌려줬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700억 갚아야 되는 거야. 경매 실행했어. 근데 경매 실행할 때 뭐가 들어가요? 실행 비용이 들어갑니다. 갑자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이게 경매 물건이 나왔는데 유찰이 될 수도 있잖아. 그럼 경매 가격이 팍 깎이겠지. 아니면 내가 분명히 1순위인데 나중에 민법 시간에 배웁니다. 최우선 변제 이런 것도 있다고. 나는 우선 변제인데 얘는 최우선 변제. 그러니까 변제가 나보다 더 빨리 되는 놈이 있다는 거지. 그럼 내가 빌려주는 돈을 회수 못할 수도 있겠네. 맞아요? 얘는 빌려주는 돈 회수 못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놈이기 때문에 더 초과담보를 잡아놓는다는 거지. 최소한 지가 빌려주는 돈을 회수하려고 그러는 거지. 사실 그러면 얘도 초과담보 잡아놔야 되겠네. 그 설명을 잘못 들은 거지. 얘는 처음부터 위험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대신에 뭐만 많이 주면, 수익만 많이 주면. 됐어요? 그 얘는 1,000억 다 지분을 투자해도 초과담보를 잡지 않아도 괜찮은 거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리면 저한테 지분과 채권으로 대답 한번 해볼래요? 예, 지분과 채권 대답해 보세요. 지가 다 가지고 있어. 어떤 권한도 넘기지 않아. 돈만 빌려와. 채권. 다 잘라서 다 판매하는 거야. 지분. 낮은 수익, 낮은 위험. 채권. 높은 수익, 높은 위험. 지분. 실적 배당. 지분. 확정이자. 채권. 1,000억. 지분. 놀라지 말고 대답을. 놀라지 말고. 질문하는데 놀라지 말고 대답을 해. 1,000억 700억. 채권. 초과담보가 필요하면.
채권, 초과담보 필요 없으면 지분. 자, 그럼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어요. 잘 들으셔야 돼. 여기까지 이해했다 치고, 물론 이해 못했을 수도 있지만 했다 치고 대답하는 거예요. 절로 가보아요. 자금을 필요로 하는 애들을 수요자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수요자. MBS를 발행하는 애들, 한국주택금융공사 같은 애들 있잖아. 유동화중개기관 같은 애들 있잖아. 그걸 네 글자로 제가 뭐라 그랬죠? 그렇지, 발행기관. 뭘 발행한다? MBS를 발행한다. MBS 발행기관입니다. MBS 사는 애들을. 투자자. 맞아요? 아까 제가 네모로 그려드렸던 그림 있잖아. 그걸 단순화시킨 거야. 그러니까 누구를 합친 거냐면 금융기관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합친 거지. 자, 그럼 일로 뭐가 가요? 자금이 가잖아요. 그럼 자금의 반대급부로 몇 가지 넘겨받아와요? 두 가지. 하나는 뭐? 저당권. 하나는 뭐? 원리금.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어요. 얘는 담보죠. 얘는 수익이죠. 그럼 여러분들 저를 보고 대답하세요. 위험과 수익이 비례관계인가요? 아니면 수익과 위험과 담보가 비례관계인가요? 위험과 수익이 비례관계지 담보와 수익이 비례관계는 아니잖아. 맞아요? 그러면 이게 수익이잖아? 그럼 수익 가져가는 놈이 뭐도 부담해야 돼? 위험 부담도 해야 돼. 이건 당연한 거야. 투자론 할 때 배운 거야. 이건 수익이 아니잖아. 이게 수익이잖아. 그럼 뭘 가져가는 놈이? 이자 수익을 가져가는 놈이 뭐도 부담해라. 위험 부담도 해라. 맞아요? 다시. 저당권 가져가는 놈이 위험 부담해요. 원리금 가져가는 놈이 위험 부담을 해요. 원리금 가져가는 놈이 위험 부담을 해요. 왜? 원리금이 수익이니까. 수익과 위험이 비례관계니까. 그러니까 위험 부담하는 놈은 수익이 많아야 되겠지. 위험 부담하지 않는 놈은 수익이 적어도 되겠지. 그런 얘기다. 자, 그럼 잘 보세요. 발행기관이 수요자한테 뭘 받아왔어요, 지금? 저당권과 원리금을 받아왔지. 맞아요? 그럼 얘가 이제 뭐를 발행하면 되지? MBS를 발행하면 되지. 맞아요? 누구한테? 투자자한테. 그럼 투자자들이 MBS를 살 거 아니야? 발행할 때 지분형으로 발행하고 싶어요. 그럴 수 있겠지.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뭘 사는 거지? 지분형을 사는 거지. 맞아요? 그럼 지분형이란 것은 지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투자한테 팔아먹는 거예요. 다 잘라서 팔아먹는 거예요. 원래 지분형이란 게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럼 지분형은 누구한테? 투자한테 저당권도 넘기고 팔아먹고 원리금도 팔아먹고 위험부담도 위험부담 팔아먹는다고 하잖아요. 위험부담도 투자한테 위험부담도 넘기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그 유명한 MPTS예요. 뭐라고요? MPTS. 영어 단어로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MPTS. 그리고 MPTS는 지분형이에요. 무슨 형이라고요? 지분형. 자, 그럼 지금부터 지분형 MBS인 MPTS에 대해서 우리 한번 얘기해 보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지분형 MBS인 MPTS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고. 그러니까 MPTS가 원래 무엇의 종류인데? MBS의 한 종류인데, 그러니까 MBS를 발행하는 놈이 MBS를 발행할 때 형태를 세 가지로 할 수 있다는 거지. 무슨 형태로 발행할 수도 있고, 지분 형태로 발행할 수도 있고, 채권 형태로 발행할 수도 있고, 혼합 형태로 발행할 수도 있는데, 지분형으로 발행할 때는 투자자한테 뭐도 넘기고, 저당권도 넘기고, 원리금도 넘기고, 위험부담도 넘기는 형태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상당히 많은 수험생들이 공부를 해요. 그리고 이걸 모르는 사람은 제가 생각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지. 근데 이유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MPTS 알죠? 그럼 안 돼. 당연히 알겠지. 근데 물어보지. MPTS는 저당권 누구한테 넘겨요? 그럼 투자자 한다니까? 원리금 투자자. 위험부담 투자자. 왜 투자한테 다 넘겨요? 그러면 근데 말할 수 없지. 네가 옛날에 그렇게 강의를 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왜 넘기는지 모른 채로 그렇게 암기한다고. 왜 넘기는지 모른 채로. 왜 넘겨요? 지분형이니까. 6글자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지분형이니까 넘기는 거예요. 지분형이니까. 그러니까 지분만 알면 왜 MPTS를 넘기는지 알 수 있다고. MPTS 원래 지분형이란 게 원래 저당권도 투자자, 원리금도 투자자, 위험부담도 투자자 이런 형식이라고요. 그리고 아직은 안 배웠는데 대답해 보실래요? MPTS를 산 투자자들은요. 위험부담이 클까 작을까? 크지. 왜 크죠? 지분형이니까. 지분형이니까. 수익은 높을까 낮을까요? 높아요. 왜 높을까요? 지분형이니까. 초과담보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왜 안 필요하죠? 지분형이니까 초과담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걸 따로 외울 필요가 없다니까. 우리는 지분의 성질만 알면요. 지분이란 게 뭔지 성질만 알면 MPTS는 완벽하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다시 묻겠습니다. MBS를 발행하는 애들을 뭐라 그래요? 발행기관. MBS를 사는 애들을 투자자.
맞아요? 근데 MBS 발행하는 애가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지분형 MBS로 발행하기로 했어요. 그럼 뭐를 발행한 거예요? MPTS. 이 MPTS가 MBS의 한 종류예요. 알겠어요? 근데 지분형으로 발행하기로 했어요. 그 MPTS는 저당권 누구? 투자한테 팔아먹고 원리금도 투자한테 넘겨버리고 위험부담도 투자한테 다 넘겨버리는 겁니다. 그럼 MPTS를 산 투자들은 위험부담이 커요, 작아요? 커요. 대신에 수익이 높고요. 초과담보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왜냐하면 위험부담을 누가 하니까? 투자자가 하니까. 알겠어요? 왜 그런 형식입니다. 이번에는 채권형. 채권형은 팔아먹는 거에 지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가 모든 권리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만 돈만 빌려오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하시고 출발할게요. 저당권 누구? 발행기간. 맞아요? 원리금도. 발행기간. 위험부담도. 발행기간. 이게 MBB예요. MBB는 무슨 형이라고요? 채권형이라고요. 맞아요? 그럼 대답 한번 해보세요. 대답 한번 해봐요. 엄청 쉬워요. 엄청 쉬워요. MBB입니다. 채권형. 그 MBB를 발행기관이 발행을 할 때는요. 저당권도 누가 가지고 있다? 발행기관. 원리금도. 발행기간. 위험부담도. 발행기간. 발행기관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MBB를 샀다면 뭐를 샀기 때문에? 채권형을 샀기 때문에 위험부담 해 안 해? 안 해. 그럼 투자자들은 안전방이에요. 뭐 사면? MBB 사면. 무슨 형이라서? 채권형이라서. 위험부담을 누가 해주니까? 발행기관이 주니까. 그러면 발행기관 입장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MBB 사면 안전빵이에요? 대신에 수익이 낮아요. 맞아요? 그럼 얘들은요, 1,000억치 다 빌려주겠어? 안 빌려주겠어? 안 빌려줘. 얼마 빌려주고? 700억 빌려주고, 또 총액은 담보는 얼마 내놔라? 1,000억 내놔라. 초과담보를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MBB는요, 자, 다시 한번 천천히 들어봐봐요. 우리 천천히 한번 들어봐봐요. 천천히. MBB는 저당권 누구? 발행기간, 원리금, 발행기간, 위험부담, 발행기간. 왜 발행기간이 다 가지고 있어요? 채권형이니까. 투자들은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왜 안 위험해요? 채권형이니까. 수익은? 낮아요. 왜 낮죠? 채권형이니까. 초과담보 필요해요? 왜 필요해요? 채권형이니까. 알겠어요? 다시 천천히. 자, 세 구조를 좀 기억하세요. 수요자한테 돈 빌려주고 발행기관이 받아왔다고. 수요자한테 돈 빌려주고 발행기관이, 뭐를 발행하는 기관이? MBS를 발행하는 기관이 받아왔다고. 뭘 받아왔어요? 저당권하고 원리금하고를 받아와가지고 그걸 투자자들에게 싹 다 팔아먹고 위험부담도 투자한테 넘겨버리면 그게 뭐다? 지분형 MBS인 MPTS고, 그걸 저당권 원리금 전부 다 발행기관이 다 가지고 있고 위험부담도 발행기관이 다 하는 조건에 MBS가 뭐다? 채권형 MBS인 MBB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MPTS는 나중에 물을 거예요. 초과담보 필요해? 안 필요해? 그러면 안 필요해. 왜 안 필요해? 지분형이니까. MBB는 나중에 초과담보 필요하다고 얘기할 거예요. 왜요? 채권형이니까. 남기할 필요가 없는 게, 자 보세요. MBB잖아. MBB잖아. 이 B가 뭐예요? 본드잖아. 본드가 뭐예요? 원래 채권이에요, 본드가. 맞잖아요. 채권형이라고 암기할 필요도 없지 뭐. 요거는 모기지 패스스루 시큐리티즈입니다. 시큐리티즈가 뭐야? 증권이잖아. 증권이니까 뭐 지분형이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암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입니다. 이제 집안. 저당권 발행기간 주고. 봤어요? 원리금은 투자가 좋아요. 봤어요? 그 원리금을 누가 가져갔다고? 투자자. 그 원리금 가져간 놈이 수익 가져가는 놈이니까 위험부담 내야 되겠네. 위험부담 누가 해? 투자자. 요게 MPTB와 CMO예요. 그럼 MPTB와 CMO를 왜 혼합형이라고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투자한테 넘어가면 무슨 형? 지분형 MPTS. 맞아요? 둘 다 발행기간을 가지고 있으면 무슨 형? 채권형 MBB. 맞아요? 하나씩 나눠 가질게요. 저당권 누구 주고? 발행기간 주고. 맞아요? 원리금, 투자자, 위험부담도 투자자. 맞아요? 예. 그러면 요거는 MPTB와 CMO예요. 그래서 MPTB와 CMO를 혼합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다시. 둘 다 발행기간을 가지고 있으면 채권형. 둘 다 투자한테 넘기면 지분형. 저당권은 누구 주고? 발행기간 주고. 원리금과 위험부담을 투자가 주면 뭐요? 혼합형. 혼합형 MBS가 뭐라고요? MPTB와 CMO인데, 잠깐 몰라도 되는데 제가 간단하게 나중에 이런 거 할 건데 지금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자, 따라해봐요. 모기지. 페이스루. 스루는 이제 스루는 넘기는 걸 스루라 그래요. 근데 페이가 뭐냐면 돈이에요. 피는 잘 나오나? 돈 잘 나오나? 뭐 이런 뜻이에요. 페이를 스루 한다고요. 그러니까 혹시 심장에 딱 들어왔는데 MPTB가 뭔가를 가져갖고 뭔가를 넘겼는 건 알겠는데 혹시 뭐를 넘겼는지 모를 때는 영어 단어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영어 단어. 여러분들 저도 웬만하면 영어를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 수험생들 영어를 좋아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혹시 까먹었을 때에 비해서 이 정도 용어는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모기지, 페이스루, 본드. 자, 페이스루가 뭐를 스루한다? 돈을 스루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저당권이 돈이야, 원리금이 돈이야? 원리금을 뭐 한다고? 스루한다고. 그럼 투자한테 넘어가는 건 저당권이야, 원리금이야? 원리금. 돈이 스루됐기 때문에 위험부담도 스루 같이 되는 거야. 위험부담도 누가 한다? 투자가 하는 게. 그게 MPTB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응용력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테스트. MPTB는 대답 잘해야 돼. 초과담보 있을까 없을까? MPTB는 초과담보 있을까 없을까? 응용력 테스트입니다. MPTB는 초과담보 있을까 없을까? 아니요. 와, 저렇게 대답한 사람 있네.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무슨 소리야 그게. 예. 있다 없다로 한번 대답하세요. MPTB는 초과담보 있다 없다?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이게 응용력 테스트입니다. 방금 있다고 생각하신 분들 응용력 있으신 분들이에요. 없다고 얘기하신 분들 응용력 없으신 분들이에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하신 분들은 이상한 분들이에요. 자, 보세요. 뭐라고요? 모기지 뭐요? 페이 스루 본드. 뭔드? 본드 뭐예요? 끝나는 것만 보면 돼요. 끝나는 것만. 채권이에요. 채권은 초과담보가 있어요. 얘 초과담보 있어요. 얘 초과담보 없어요. 지분은 초과담보가 없어요. 채권은 초과담보가 있어요. 얘도 모르슨형이라고는 했지만 혼합형이라고는 했지만 지분에 좀 더 가까워, 채권에 좀 더 가까워. 채권, 어쨌든 채권이에요. 본드니까. 맞아요? 초과담보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깊이 들어가면 초과담보가 있긴 있는데 중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얘는 아예 없지. 얘는 초과담보 있지. 그럼 얘보다는 초과담보가 적고 얘보다는 초과담보가 많은 중간 형태. 왜냐면 얘가 혼합형이다 보니까 중간 형태의 초과담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물론 그까지는 아직까지는 몰라도 좋은데 갑자기 저도 탄력받아서 응용력 테스트 한번 해봤는데 안 할 걸 그랬네요. 예. 안 할 걸 그랬는데 괜히 한 것 같아요. 예. 저도 한 번씩 이렇게 쳐받다 보면 탄력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라면 이거 할 줄 알지 않겠나 싶어서 했다가 상처만 받고 돌아가는 경우도 저도 좀 있어요. 예. 저분도 상처 받으셔서 가시네. 예. 안녕하세요. 예. 예. 보고 싶을 거예요. 예. 자, 계속 봅시다, 그러면. 자, 일로 한번 나보세요. 자, 여기부터 잡아주면 돼. 여기부터. 여기까지. 자, 뭐를 발행하는 기간이에요? MBS를 발행하는 기간이에요. 얘가 뭐로 발행할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발행을 하면 얘가 사는 거예요. 얘는 입맛대로 사면 돼요. 예. 발행할 때 무슨 형으로 발행할 수도 있고 지분형, 그 다음 채권형, 그 다음 혼합형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자, 대답 잘 해봐요. MPTS는 무슨 형이라서? 지분형이라서 저당권 누구한테 넘기고? 투자자. 원리금 누구한테 넘기고? 투자자. 위험부담도? 투자자씩 가는 거예요. 이게 MPTS예요. 이게 시험에 나와요.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요? MPTS는 지분형 MBS이므로 조기상환 위험부담을 발행기관이 한다. OX, X. 위험부담 누가? 투자자가 하는 겁니다. MBB. 저당권. 발행기간. 맞아요? 원리금. 발행기간. 위험부담. 발행기관이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예. 혼합형은 저당권은 발행기간. 권리는 주고 와요. 페이스루입니다. 페이스루. 돈만. 원리금. 투자자. 돈을 투자 가져갔기 때문에 위험부담. 투자자가 한다. 지금은 요것만 기억하셔도 돼. 요것만. 요거 기억하시고, 요거 완벽하게 기억하시고 나면 훌륭하신 겁니다. 엑셀런트. 훌륭하신 겁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절 보세요. 제가 이걸 암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암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암기하는 것도 진짜 내가 옆에서 보면 이상하게 암기해요. 어떻게 암기하는지 알아요? MPTS 222, MBB 발발발, MPTB CMO 발투투 이렇게 암기한다고. 진짜 그렇게 암기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투투투 발발발 발투투 이렇게 암기하고. 그러면 위에 건 뭐가 투투인데 그럼 그건 말할 수 없대. 자기는 투투투만 알고 있다는 거지. 발발발만 알고 있고 발투투만 알고 있고. 맨날 그분 옆을 지나가면 투투투 발발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지. 독서실에 외울 때도 이 사람들 소리 내면서 외워요. 옆 사람한테 피해주면서 투투투 발발발 투투투 발발발 투투 이렇게. 뭐가 투투인데 그럼 그건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외우는 거지. 암기하는 게 아니고 MPTS는 무슨 형이라서 지분형이라서 다 넘긴다. MBB는 채권형이라서 다 가지고 있겠다. MPTB는 CMO는 혼합형이라서 나눠 가진다. 근데 뭐를 가지고 갖고 뭐를 쓰루 할지는 영어 단어 읽어보는다. 모기지, 페이, 쓰루, 페이만 쓰루, 돈만 쓰루 되는 거다. 원리금을 넘기는 거다. 맞아요? 끝날 때 뭐로 끝났으니까? 본드로 끝났으니까 초과담보는 필요하다라고 이해하시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총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잘 보세요.
자금을 필요로 하는 애들. 수요자. 저 앞에부터 출발해요. 자금 필요로 하는 애들. 수요자. 금융기관 있죠? 금융기관이 뭘 빌려주고? 자금 빌려주고 두 가지를 넘겨받아요. 뭐요? 저당권과 원리금. 저당권 왜 받아요? 담보. 다 까먹은 건 아니지, 그죠? 예. 그 다음에 하나 더. 원리금. 원리금 왜 받아요? 수익. 무슨 수익? 이자 수익. 요걸 갖다가 금융기관이 누구한테 넘기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게 넘기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그걸 모아서 영어로 풀, 우리말로 집합해서 증권을 발행하는데 그 증권 이름이 MBS, 주택저당담보로 발행된 증권 MBS를 이제 발행하게 된다. 그럼 투자들은 MBS를 살 때 종류가 크게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무슨 형을 살 수도 있고 지분형, 영어로 MPTS. 두 번째, 채권형, 영어로 MBB. 세 번째, 혼합형 MPTB와 CMO. MPTS를 팔아먹을 때는 저당권도 누구? 투자자, 원리금도 투자자, 위험부담도 투자자. 왜 다 팔아먹는데 왜? 지분형이니까. MBB를 발행할 때는 저당권도 발행기간, 원리금도 발행기간, 위험부담도 발행기간. 왜 다 가지고 있는데 왜? 채권형이니까. 혼합형을 발행하는 MPTB와 CMO는요. 저당권은 발행기간, 원리금, 투자자, 페이스루, 위험부담도 투자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교재를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자, 교재 보시면 이번에 저당시장의 구조라고 가로 1번에 돼 있을 겁니다. 찾으셨나요? 예. 1차 저당시장 기역, 니은 그냥 묶어만 주세요. 2차 저당시장도 기역과 니은을 묶어만 주세요. 동그라미 3번에 저당 유동화의 활성화 요건 하고 나옵니까? 거기 기역, 니은 두 개 나오죠? 기역만 체킹 한번 해보세요. 기역만 체킹 하시고 1차 동그라미 기역에 1차 그 줄 끝에 2차 동그라미 대답 좀 해주세요. 몇 차 금리가? 1차 금리가 몇 차 금리보다는? 2차 금리보다는 높아야 되겠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가로 2번 됐고 가로 3번으로 갑니다. 주택저당담보증권 있습니까? 이거 영어 단어 한번 확인해줘. 옆에 뭐예요? MBS 네모빵 치고. MBS 네모 쳤어요? 우리 영어 한번 읽어보죠. M. 모기지 위에다 쓰세요. 모기지 위에다가 주택저당. 팩트가 뭐예요? 담보. 시큐리티즈가 뭐예요? 증권. 오른쪽 페이지로 가보세요. 3번에 주택저당담보증권 MBS의 종류라고 찾으셔야 돼. 찾았습니까? 나머지는 보지 마세요. 보충학습도 건너뛸게요. 그 밑에 보니까 표가 하나 나옵니까? 표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첫 번째 MPTS라고 보이죠? MPTS 앞에다 쓰세요. 앞에다가 지분형. MPTS 앞에다가 지분형 썼어요? 네. 두 번째 MBB 보이세요? 앞에다 쓰세요. 앞에다가 채권형. 세 번째 MPTB와 CMO를 한 번에 묶어주세요. 두 개를 묶어주시고 앞에다가 혼합형. 자, 그럼 대답합니다. MBS의 종류는 크게 몇 개? 3개. 크게는 3개, 작게 4개지. 크게는 3개예요. 무슨 형? 지분형, 채권형, 혼합형. 지분형 MBS의 이름. MPTS, 채권형 MBS 이름. MBB, 혼합형 MBS 이름. MPTB와 CMO. 됐습니까? 예. 그리고 그 옆에 저당권이라는 글자가 보이십니까? 표에. 동그라미. 원리금이라는 글자 보이십니까? 동그라미. 위험부담이라는 글자 보이십니까? 동그라미. 3개만 공부하세요. 밑에 콜방와 초과담보로 나중에 따라와요. 이건 절대로 안 틀리게 할게. 이건 절대로 안 틀리게 할 테니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3개만 물어요. 저당권 누가 가져가느냐, 원리금 누가 가져가느냐, 위험부담 누가 하느냐. 됐습니까? 예. MPTS는 저당권 2, 원리금도 2, 위험부담도 2. 알겠어요? MBB는 저당권도 8, 원리금도 8, 위험부담도 8. 이해되시죠? MPTB와 CMO는 저당권만 8, 원리금과 위험부담은 2. 이렇게 이해하시는 겁니다. 되셨나요?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44쪽으로 넘어가시면 3번에 부동산 금융의 동원 방법이 나오는데 부동산 금융의 동원 방법은 다음 주에 할까요? 다음 주에 리츠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하고 다음 주는 종강이기 때문에 우리 다음 주 수업 진짜 중요한데 다음 주에 아마 연말 연시를 맞이해서 결석이 많을 겁니다. 다음 주에는 금융론 빨리 마무리하고 감정평가론 갈 거예요. 감정평가론. 다음 주 감정평가론 듣는 사람과 듣지 않는 사람은 실력 차이가 엄청 많이 나게 내가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하고 나보고 결석이 많다. 그러면 책 덮어버리고 시험에 나오는 것만 몇 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석자들 엄청 후회하게 녹화 끄고 시험에 나오는 것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예, 절대로 지각하거나 결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까지 힘찬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